클하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가장 서강주 클라인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학원을 검색하면은 녹색 창에 사목타부장에 딱 검색하면은 약간 2단계 나왔어요. 이게 무슨 학원 분위기야. 첫 번째 사진은 저거는 수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아이들끼리 카드를 치고 놀고 있는 모습이고, 세 번째 사진은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여기는 조커도 있고, 그 옆에는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애들끼리 버스킹하고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학원이야. 근데 제가 요번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아예 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사실 그냥 녹색창에 딱 검색을 한번 뜨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목타부장인 검색을 하면은 쭉 내리면 이게 못생겼으면 노래라도 잘해야지 리뷰도 있네요. 찾아오는 방법. 학생들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거는 블로그 광고했던 거네요. 뭐 이런 포스팅도 있고요. 뭐 지식인도 많이 있네요. 여자 수강생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자 수강생 안 받았거든요. 진짜 혹시 문제 생길까봐, 혹시 나를 보고 너무 매력에 빠져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자 수강생을 안 받았는데 그 한 4년 5년 전에 비트코인이 나락을 간 이후로 여자 수강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뉴스 자료가 4일 전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인터뷰를 했는데 볼게요. 고시원 사리에서 사목타부장님까지.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좀. 좀 글씨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세요. 고액 기부를 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온다.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밥 먹듯이 잠자듯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사실 봉사나 좀 기부나 한지는 좀 오래됐어요. 뭐 횟수로 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랑도 봉사 기부를 하는 것들을 많이 찍었는데 제 채널에 굳이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음악학원이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게 좀 두려웠어요. 너무 나를 착하게 볼까봐. 나 길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데, 길에서 학생들과 길바닥에 앉아서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음악을 피해서 도망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약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술 먹으면서 이제 사람이 사는 이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학생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희 집 앞에 길에 앉아가지고 뭐 새벽 뭐 4, 5시까지 술 먹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뭐 며칠 지나고 학원 며칠 나오더니 너무 감사하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 나는 음악을 피해서 도망 온 거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고시원에서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쌈짓돈을 건네주던, 이것도 사실 제가 카페에는 이런 사진들이 몇 장 있긴 한데 되게 썰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잠깐 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그때 돈을 한 70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아프리카 하시는 친구가 제 아프리카 TV를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 방송으로, 제 계정으로 폐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나 이런 게 많이 늘 테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다 했는데, 그 친구가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절대 별풍선 쏘지 마세요. 별풍선 쏘면은 전액 다 기부하겠습니다. 쏜 거를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별풍선이 한 3개 정도가 터졌어요. 근데 남자가, 그분도 이제 이렇게 3개를 기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번 그거를 다 환전을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에 가끔 박스를 같이 주워드렸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같이 음식을 사드리고 다 나눠드리고 그 후로 아프리카 TV를 안 했죠. 그렇지만 그 박스 줍고 하는 거는 같이 열심히 주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40몇만 원 벌었는데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고 평일에는 공부를 했어요. 발성 독학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나보다 힘든 사람도 없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를 한 3년 정도 지나서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추장이랑 밥을 사면 한 3-4달 먹어요. 그러면은 한 5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4만 원으로 4만 원으로 핸드폰비 내고 1만 원으로 기부를 했었죠. 그 생활을 한 7-8년 넘게 했네요. 보컬학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제가 며칠 전에 천호동에 제가 살던 집에 아직 가봤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고 약간 단칸방에 뭐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10만 원짜리 집에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푸세식 공동화장실 쓰는 집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학력도 엄마 아빠가 좀 이제 막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그러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평생 모은 돈이 200만 원이 있는데 앞집 아줌마가 그걸 빌려가서 도망간 거야. 난리 났지. 근데 그 아주머니를 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랬겠어. 그래가지고 길에서 마주쳤어. 시간이 지나서. 근데 엄마가 그냥 보내주더라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건 큰 욕심이었다. 사실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가봤자 준비물도 못 사고 그냥 가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 580명 중에 한 500등 했어요. 맨날 맞아.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뺨 맞고 몽둥이 맞고 맨날 그랬어요. 말도 안 들었지만.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약간 그 교육에 대한 뭐 애를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으셨어. 두 분 다 공장 나가시고 뭐 하시니까.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 조금 다니다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다 해봤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도 전단지 돌리고 신문 돌리고 학교 끝나면 우유 배달하고 뭐 그랬었으니까 학교 끝나면 신문 배달했구나. 그때 문화일보 아직도 기억나네요. 뭐 그런 거 했었고 뭐 중학교 때도 계속 전단지 돌리고 수업 시간에 전단지에 테이프 붙이는 거 맨날 하고 있고 수업 끝나면 그 전단지 돌리고 그랬었어요. 건강과 학력 문제로 군대 면제를 받았지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천식약을 갖고 다녀요. 실제로 집에 그런 바퀴벌레나 쥐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피부병이 되게 심해서 눈이 흰자가 부어서 눈이 안 감겼어요. 근데도 병원을 못 가고 지금도 천식을 갑자기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하다가 이렇게 호흡 안 쉬어져서 응급실 간 적도 있고요. 지금도 혈압이 거의 180, 200대입니다. 사실 좀 그거는 이제 혈압은 조절하고 있어요. 네, 약으로. 근데 군대는 지원해서 갔습니다. 지원해서 갔어요. 3번인가 2번 떨어졌어요. 뭐 불공정하다는 생각까지 든 건 아니고 사실 할 것도 없었고 또 어쨌든 우리 위에 선조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피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게 불합리하다 합리하다를 떠나서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가서 굉장히 즐겁게 전역했어요. 저희 때는 좀 폭행도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제 밑에 애들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혼나고 제가 대신 맞았어요. 고참들이랑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전역한 이후 이벤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뭐 인형 탈 쓰는 아르바이트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뭐 돈 되는 건 다 했죠. 뭐 그때 많은 가수들이 이제 사람들이 기획서 쓰고 하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그 가수들의 개런티를 봤어요. 그래서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은 거야.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집을 나와 살았어요. 진짜 가족과 연을 끊었어. 사실은 이 가난이 싫은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엔 너무 어려가지고 부모가 미웠죠. 그냥 부모가 미워서 나와서 회사에서 자고 회사 기퉁에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뭐 옷은 한 3벌 정도를 가지고 그 회사 화장실에서 찬물로 씻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광고 대행사 이벤트 회사를 때려치고 보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뭐 회사라고 해봤자 사실 아르바이트인데 그만두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택배 상하차 했고 고추장이랑 밥이랑 사서 먹으면서 지냈죠. 네,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네, 그때 당시 발성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뭐 레이저 쏘듯이 해라, 똥 싸듯이 힘줘라, 바지에 똥 싸면 책임질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르쳤잖아.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거야. 지금도 네이버에 한번 쳐볼게요. 두성 발성 레이저 하니까 나오네요. 두성을 제대로 다루실 분 아는 분만 해주세요. 어떤 레이저가 나간다. 미간 쪽에 두성이라고 하는 공간은 인간은 울릴 수 없습니다. 레이저 레이저 쏘듯이 해라. 막 이런 얘기가 되게 있던 때였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그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년을 공부하면 얘네를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트레이너들이라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날 이후로 해부학, 생리학, 과학, 언어, 역사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의 어원부터 찾다 보니까 뭐 어떤 시대에 누가 맨 처음에 복식호흡이란 말을 했고 그게 뭐 19세기 말에 MRI가 발명돼서 그거를 촬영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횡격막 얘기랑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 근데 횡격막? 그래서 횡격막을 찾아봤더니 횡격막은 들숨의 주호흡근이지 뱉는데 날숨의 주호흡근이 아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횡격막 얘기를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찾다 보니까 뭐 지향성 마이크의 발명, 언어, 애들이 오 발음할 때 뒤집어지잖아. 오 이러잖아. 근데 뭐 미국 애들 보면 no 하잖아. 이런 것들, 혀 모양, 혀 위치 막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커리큘럼 만들고 한 게 사실은 커리큘럼을 만들 생각은 없었고 공부한 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고시원에 앞집 살고 옆집 사는 애들한테 노크를 그 4, 5만 원 남은 걸로 핸드폰비 안 내고 맥주 몇 캔 사가지고 노크해서 제가 맥주 한 잔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 방에 고시원에서 앉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좋아해. 그거 먹으면서 제가 막 무슨 일 하세요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제가 음악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줬어. 진짜 방구석 전문가처럼 설명 계속 해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약간 오면 맥주를 사준다라는 게 생겨가지고 데리고 이제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서 고시원 있고 그 위에 공장 회사 같은 거 있고 그 위에 고시원 있고 그 위에 공장 같은 거 있었고 고시원 있고 문 닫는 9시면 문 닫는 회사 있었고 그 위에 옥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소리 내게 만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늘어버리는 거야. 그때 아 이게 감이 아니라 완전 과학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가르쳤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들고 찾아오네. 돈 내고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돈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하다가 돈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더 확인하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재능 기부를 했어요.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3년 정도 재능 기부를 했더니 부산에 되게 뭐 유명한 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왔어. 그 학생 영상이 이건데 그 학원을 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뭐 시간제 강사 아니냐? 근데 그 학생이 뭐 몇 년 동안 거기서 입시 준비를 했는데 특정 이거를 못 가르쳐줘서 물어봐도 선생님이 답을 못 하더라. 그래서 알려주고 그날 바로 한 재능 기부 중간에 한 5분 정도 걸려갖고 그걸 해줬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 2달 있다 나한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연락하고 본인이 가서 그렇게 소리를 냈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 이렇게 소리 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 2년 동안 지가 못 가르쳐놓고는 지가 고음 만들어주네 뭐 어쩌네 하더니 1년 지나서 야 너는 저음성대니까 저음해야 돼 이지랄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입소문을 타는 거지. 그 재능 기부한 애들도 그걸 그 광경을 보고 하니까 막 수강 대기자가 막 100명씩 오네. 그래서 수강 문의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또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고시원에 나와서 돈을 조금 버니까 아는 동생 집에 얹혀 살았어. 얹혀 살면서 거기서 유튜브 간간히 찍고 뭐 애들 노래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 학원을 차릴 생각은 없었는데 애들이 돈을 모아온 거야. 학생 애들이 학원 차릴 돈을. 그래서 그 보증금이랑 내고 원룸을 거기서 구해서 학원이 시작이 됐죠. 애들이 만들어준 거야. 나는 내가 혼자 만든 게 없어. 그렇게 이제 사목타부 장인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이것도 페이스북에 제 클라이언트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희 그때 당시에 이거 투표했었어요. 투표했었고 지금 이 뒤에 코끼리 쭈뿌 이것도 투표했었어요. 투표해가지고 그때 팬클럽이 한 4,000명 만들어지고 이때 당시에는 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티셔츠 그때 당시에 팬 친구들이 사줬는데 되게 비싸게 팔았어. 근데 이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보육원에 다 기부를 했어. 그것도 뉴스 자료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있어요. 뉴스 자료가. 자 그렇게 내린 결론은 이거였죠.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어도 못하게끔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피의 동물은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20곡 불러. 근데 나는 2곡만 부르면 지치고 목이 쉬어. 자 비슷한 부피의 개가 2마리 있습니다. 얘는 맨날 뛰어다녔고 얘는 안 뛰어다녔어. 이 개는 20바퀴 뛰어. 이 개는 그 20바퀴 뛸 때 3바퀴밖에 못 뛰어요? 그럼 비상식적이죠. 한 15바퀴는 뛸 거 아니야. 그게 상식이지. 그래서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는 학원생들의 가창음역대를 가사 적용까지 하는 음역대를 3옥타브까지 끌어주는 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원하니까. 사람들이 노래는 고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고음은 다가 아니죠. 하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적인 거죠. 별개의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았잖아. 그래서 학원을 하고 났더니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학원을 사실 문을 닫았어. 닫고 바닷가에 떠났어. 왜냐면은 이루고 싶은 게 돈이었는데 돈을 다 벌었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렸어. 나는 왜 사는가? 내 꿈은 뭐지? 돈을 버는 거였어. 돈은 왜 벌지?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하면 행복하지? 신발 사고 싶어서. 또 뭐 하고 싶지? 문신도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지? 뭐 밥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처음에는 밥 먹는데 1,000만 원 썼어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빚을 갚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는 부모를 미워한 게 아니라 가난이 미웠구나. 그래서 그럼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되지? 집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7, 8년 만에 집에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가서 굉장히 횡설수설을 했고 아빠도 제가 학원을 하고 뭘 가르친다 믿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바지 사장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저희 학원에 제가 맨날 오라 그래서 아빠가 한 달에 하루 이틀씩 올 때마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봐도 나를 못 믿겠어. 나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똑똑하지도 않았고. 근데 공부할 때 막 3일씩 날 새고 3일 날 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생활을 7년 해가지고 진짜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정신 나가 있었어요. 횡설수설하고 나중에 조현병까지 왔었거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 말하고 막 그랬었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모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갚아줬더니 또 내가 정신이 나가더라고.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몇 천만 원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었나? 나는 왜 몇 천만 원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내가 다시 음악을 하기가 싫은 거야. 음악이라기보다도 돈을 벌고 싶지가 않아. 나는 별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야. 목적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학원을 안 하는 중간에 학생들한테 카톡이 하루에 100개씩 오는 거야. 깨달음을 줘야겠다. 내가 적어도 나도 원숭이야. 나도 완벽하지 못하지. 적어도 돌 2개를 들고 부딪히면 불꽃이 튄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내가 보는 학생들은 맨날 나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딱딱딱거리고 있는 거야. 자기는 학원에서 이거 배웠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적어도 돌이라도 쥐어줘 보자. 그래서 학원은 이름을 사목타부 장인 이름으로 지었고 아이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싶었어요. 깨달음을 줘야겠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그 사진 이거는 왜 그랬어요? 학원이 이거 간판은 왜 그래요? 저는 깨달음보다 중요한 거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저를 이루는 3가지거든요. 깨달음을 주자. 내 인생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재미있게 살자. 즐겁자. 깨달음을 주자는 거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저도 여기저기 막 이거 배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으로도. 근데 다 진짜 이상한 새끼들밖에 없었고 막말로 지금도 좀 그래요. 보기에도 교육은 참스승을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참스승이 돼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어쨌든 봉사랑 기부를 좀 했잖아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돈은 비율로 봐야 되겠더라고. 돈을 비율로. 내가 100만 원을 40만 원 벌면은 10,000원 기부하듯이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 기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종교는 없어요. 그때 당시 인터넷에서 봤던 게 5천만 원이면은 사람을 죽여준대. 조선족이 막 이런 글을 봤어. 근데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병원에 갔더니 500만 원이면은 사람을 살리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제 유튜브 채널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백혈병 환우들, 미혼모들, 그리고 보육원 봉사, 암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살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5천만 원이면 죽인다는데 500만 원이면 살려. 와, 그럼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으로 사람 죽일 마음 있으면은 10명 살리면 되겠네. 완전 좋은 세상이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 3가지 깨달음을 주자, 즐겁자, 사람을 살리자. 이 3가지가 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신념이라고 해요. 저는 이 길을 항상 갈 뿐이고 이거는 항상 해올 뿐이고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나는 이 길을 향해 갈 뿐이야. 이거는 이미 신념인 거야. 여러분들도 사람이 왜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 뭘 해도 흔들려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이 500만 원까지 올라요. 보너스도 주죠. 100만 원, 200만 원 줘요. 학생들이 칭찬만 해도 보너스 100만 원씩 주고 회식하면 회식비 주고 카드 주고 다 해요. 대우도 물론 잘해줘요.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새들이 날 때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날아요. 삼각형으로. 나머지 새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첫 번째 새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아요.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저는 나쁜 길로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배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요. 여기 보면은 연축성 발성장애 고친다는 훅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사실 제가 채널에 올리지 않았는데 아나운서분들 무료로 고쳐줬고 좀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나운서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생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생방을 못하고 녹음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들어도 그냥 연축성 발성 장애야. 어떻게 뭘 배웠냐 그랬더니 아나운서 학원 되게 유명한 데서 배웠대. 어떻게 배웠냐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배웠어. 그런 이상한 거를 열정적으로 하면 생기는 게 연축성 발성 장애야.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무료로 고쳐줬지만 그런 건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그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쉰다 그랬는데 그 하루 쉬는 날 하는 게 이겁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를 무료로 고쳐줘요. 이걸 돈 내고 고치려 그러는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많게는 진짜 억 단위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년 동안. 저한테 와서 못 고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안 받아요. 이게 제가 행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이런 건 그냥 제 신념일 뿐인 거예요. 제가 그 하루 더 일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지금 학생 수가 600명 가까이 됐어요. 수강 대기자가 100명, 200명이에요.
이런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수강료를 올리냐? 안 올려요. 이 이상 돈을 받고 싶지 않아요. 돈을 받는다는 거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을 올리는 게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 소득에 의해서 이 정도를 내는 거는 내 지식의 가치를 싸게 사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연축성 발성 장애를 치료로 교정했다는 후기가 있다. 실제로 교정이 가능한가? 맞습니다. 저는 공기를 뱉는 타이밍, 혀 모양, 몸의 수축 정도, 호흡군 움직임, 뭐 이런 거 그냥 한 5분 정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이거 고치는 거 나중에 좀 진하게 올려드릴게요. 왜 못 고치고 왜 고쳐지는지. 실제로 제가 고쳐주면은 그날 말 되게 잘해요. 그리고 다음날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떠냐면은 된 이유를 안 할 뿐이에요. 수축하면서 공기 뱉고 뭔가 이만큼 힘이 들어가야 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처음엔 말 잘 나와. 그랬더니 이제 자기 편한 거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이래야 돼요? 말은 잘 나오는데 너무 불편한데요. 그리고 더 편한 방법을 찾기 시작해. 그리고 안 된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고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3번까지 제가 고쳐드리고 그 후로는 고치지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고쳐놨더니 아이유 노래나 부르고 오고 별의별 일 많습니다. 네, 아마노 백혈병 환자 돕기도 했고, 여름에 뭐 대구 보육원에 선풍기 300대 기부하기도 하고, 뭐 백범김구 동상 뭐 네티즌 대표 세우기도 하고, 뭐 평화의 소녀상도 세우고, 뭐 이런 거야. 뭐 사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이거는 기억나요.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글을 적었어. 그 밑에 댓글에 거짓말하지 마라, 주작이다 막 그러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와이파이를 켜서 연락을 하고 있고 와이파이가 꺼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라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밤중에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만났더니 있더라고요. 사실 갔는데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연락이 돼서 거기 그 앞에서 한 3-40분 기다려가지고 만났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정장이 엄청 구겨져 있었고 흙도 많이 묻어 있었어요. 앉아서 물어봤더니 이제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대요.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할머니 살아생전에 자기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손잡고 갔던 산에 올라와서 죽으려고 봤더니 손바닥에 이미 칼로 그어가지고 엄지손이랑은 다 이미 안 움직이더라고. 근데 깊게 긋지는 않아가지고 살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또 때마침 그때 3-4일 동안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 잠은 어디서 잤냐 물어봤더니 아파트에서 잤대요. 그랬구나. 그럼 나가서 나랑 밥을 먹자. 그래서 국밥이랑 뭐랑 사줬더니 엄청 잘 먹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옷이 이것밖에 없어서 숙식 이런 노가다 같은 데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제가 집까지 저희 그 본가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추리닝이랑 신발이랑 속옷이랑 양말이랑 풍족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줬죠. 갈아입으라고. 그리고 돈을 지어줬어요. 이제 거기서 몇 달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지어주고, 너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여기 어디 편의점에서 훔쳐 먹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죄송합니다, 훔쳐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게끔 그 친구로 하여금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라. 무릎을 꿇어야 되면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돈을 드려라. 그 돈을 주고 나오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울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은 나랑 소주를 한 병 먹자. 그 소주 한 병을 둘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잠을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 꼭 공장에 가서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나서 돈을 주고 보냈죠. 그랬더니 1년 후에 연락이 와서 덕분에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사실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선행을 하는 이유가 없죠 뭐. 진짜 저 그때 좀 철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한 달 동안 전단지 돌리고,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그거 그냥 구세군 냄비에 넣어버렸어. 겁나 쿨하잖아. 이러니까 여자들이 뻐기 가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또 너무 초등학교 때 놀러 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선해요. 돈을 몇만 원을 가지고 롯데월드를 너무 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다리가 없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저씨 있잖아. 거기다 다 넣고 그냥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네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실은 공부를 좀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나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이, 저는 부부싸움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집은 화목해요. 굉장히 가난했지. 그리고 항상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 하지 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들으면서 컸어요. 그때는 짜증이 많이 났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 TV에서 좀 슬픈 거 나오잖아.
1호 뭐뭐 어기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뭐 1,000원이 기부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전화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거든. 집에 맨날 돈 없어서 경찰 찾아오는데 집이 문을 잠그는 것도 없었어. 진짜 도둑도 들고 그랬어. 뭐 가져갈 게 뭐 있어. 돼지저금통 훔쳐가고 막. 아, 유교의 오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의의 지신이라고 그러는데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그냥 사람 구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 구실을 하는 것뿐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뭐 그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니즈가 있고 니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랑 이루어야 되는 거는 결국 같은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철학기라 그래야 되나? 제 인생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도 많은 생각해 보시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선택 있으면 좋겠고, 제 카톡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바뀐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동에서 가장 서강준 클라인이었습니다. 너를